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하게 전해드릴 속보가 있어 급히 마이크를 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구제금융에 대한 권한이 본인에게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무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개입하거나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구제금융을 실행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FSOC는 금융안전감시위원회를 울뜻하는데 미국의 금융 리스크를 총괄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통상적으로 미 재무장관이 이 막강한 범정부 협의체의 의장직을 겸임하게 됩니다. 베센트 장관은 재무부 수장이자 위원회 의장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공식화했습니다. 실제 청문회 현장의 발언을 바로 확인해 보시죠.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거대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손실을 보면 꼭 정부의 구제 금융을 원하곤 합니다. 재무부 혹은 금융안전감시위원회 산하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구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비트코인을 구제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제 질문은 장관께서 은행들에게 비트코인을 더 매입하라고 지시하거나 은행 규제를 변경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 항목에 비트코인을 포함하도록 유도하는 식의 조치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산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은행들이 자체적인 판단 하에 다양한 자산을 보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자유입니다만 제가 묻는 건 장관에게 강제할 권한이 있냐는 겁니다. 은행의 매입을 명령하거나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비트코인이나 트럼프 코인 같은 걸 사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재무장관입니다. 제게는 그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금융안전감시위원회 의장 자격으로도 그런 권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가 가상자산 투자에 쓰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기업인 은행이 왜 세금을 씁니까,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묻는 건 재무장관으로서 관리하시는 우리 납세자들의 돈에 대한 겁니다. 그 돈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입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정부가 범죄 수익 등으로 압류한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긴 합니다만 이건 엄밀히 말해 세금은 아닙니다. 이번 달에 세금을 많이 거두셨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미국 정부의 자산입니다. 어쨌든 투자를 하실 겁니까? 제 발언 시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과거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압류했던 사실을 확실히 해두고 싶군요. 그중 5억 달러치를 남겨뒀는데 그 가치가 지금은 150억 달러 넘게 불어났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제 개인적인 사견을 덧붙이기보다는 오늘은 팩트 위주로 이 속보가 갖는 의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일제히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가격 방어를 위해 개입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베센트 장관이 시장 개입이나 구제금융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영상에서 계속 언급된 베일아웃이라는 용어는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가 자금을 수혈해 살려내는 구제금융을 뜻합니다. 재무부는 이러한 구제금융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싸들이는 루미스 법안, 즉 전략 비축 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공포감이 현재 시세 폭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미 재무부가 정부 예산을 투입해 암호화폐를 직접 사들이는 방식의 부양책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장면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감사나 청문회와 유사한 자리에서 나온 고위 공직자의 발언이라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핵심 쟁점은 정부가 은행에 압력을 넣어 비트코인을 사게 하거나 직접 세금을 투입해 매입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의 이러한 날카로운 추궁에 대해 베센트 장관은 그럴 수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금융안전감시위원회 의장직과 재무장관직 두 가지 직함을 모두 걸고 해당 권한이 부재함을 재차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겼다는 것입니다. 과거 압류했던 비트코인 중 5억 달러어치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한 결과 현재 그 가치가 150억 달러 이상으로 폭등했다는 사실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압류 자산을 팔지 않고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익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제 견해를 종합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크립토 대통령을 표방한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채굴, 둘째 압류, 셋째 매입입니다. 이 중에서 채굴과 압류를 통한 비축은 기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를 통해 세금을 투입해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매입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채굴을 통한 확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카드는 압류뿐인데 과연 압류 후 보유하는 전략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 또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사실 저는 차기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보긴 했었습니다. 연준 보유 자산의 75%가 금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그 막대한 금을 담보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까 싶었죠.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비트코인 시세가 강하게 반등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보면 그 가설은 힘을 잃은 것 같습니다. 향후 흐름을 예측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재무장관 혹은 차기 연준 의장 같은 핵심 결정권자들이 매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지 않는 이상 이 시나리오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매입보다는 다른 우회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봐야겠죠. 이번 시나리오 분석은 여기서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사안이라 투자자분들 기대가 크셨을 텐데 오늘은 감정을 배제하고 정확한 팩트만 짚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앞서 언급했던 전략적 매입 시나리오는 이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판도가 바뀌어서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컨트롤 타워에 있는 누군가가 정책 전환 신호를 다시 보낸다면 모를까. 그때는 또 판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는 호재만 믿고 들어왔던 물량이 실망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팩트 체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가장 먼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급박한 뉴스라 일단 짧게 전해드렸고요. 오늘 밤 고용지표 발표 있는 거 아시죠? 더 자세한 분석과 추가 소식은 라이브 방송에서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오늘 밤 대략 10시쯤 방송 켤 예정이니 그때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